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0달러 웃도는 유가, 고점 통과냐 추가 상승이냐. 최근 국제 유가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와 러시아산 수입 금지 조치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산유국에 대한 증산 기대감으로 오히려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증권사들의 국제 유가 전망과 수혜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오펙은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증권사가 내놓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수혜주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KB증권의 의견입니다. KB증권은 EU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5월 초에 제시된 논의이긴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방 요인이 더 많다고 밝혔는데요. 6월부터 중국 봉쇄가 완화되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EU의 조치에 따른 러시아 측의 추가 대응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WTI는 이번 달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올 하반기에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당분간 감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죠. 또한 미국과 오펙 등 산유국 등의 증산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생산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증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가는 배럴당 90에서 120달러 선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꼽은 유가 상승의 수혜주 보겠습니다. KB증권은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를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정제마진이 디젤과 선박유 가격 강세를 통해서 1분기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동사의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동사에게는 오히려 호재라고 밝혔습니다. 높아진 유가로 인해서 동사가 운용 가능한 운전 자금이 늘어났다면서 해외 자회사의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개선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이 제시한 유가 상승의 수혜주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정유업종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유업종은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공급 부족의 우려가 정제 마진의 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탑픽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제시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에게 디젤 공급 부족은 큰 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디젤 의존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아시아산 디젤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동사의 디젤과 등유를 합산한 수율은 50% 초반으로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정제 마진에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국제유가 전망과 수혜주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최수창 파트너님. 네. 미국은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메모리얼 데이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드라이빙 시즌에서 기름 소요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이번에 그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서 국제원유 가격 여기서 더 올라갈 요인으로 보십니까? 아까 지금 보시면은 KB증권에서 이번 달에 120달러에서 130달러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증시의 악재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드라이빙 시즌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일반적으로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뭐 매년 있었던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특별하게 더 폭발적인 수요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겨울철 되면 난방 수요 때문에 또 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건 계절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더 수요가 폭발해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국 봉쇄가 해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봉쇄했을 때는 위축돼 있다가 봉쇄를 풀은 거니까 기존에 회복한 수요 정도로 봐야지 다 이것 또한 추가적인 수요가 더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관건은 이 공급 부분인데 실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오펙의 증산과 감산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하나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국제유가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감산, 오펙의 감산과 증산, 특히 감산 부분 보시면 오펙이 감산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오펙이 감산하면 유가가 상승돼서 좋은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 2016년도 감산한 시점에서 자산 시장은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유가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악화됐다 이게 아니라 자산 시장의 상승 효과, 상품 가격도 사실상 상품들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 효과로 보신다면은 감산 시점에서는 오히려 투자의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또 유가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다. 결국 인구 통계의 변화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던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가 60억 명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서 한 70억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과정을 본다면 유가 상승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공교롭게 오늘입니다. 6월 2일 오페크하고 비산유국 간의 그 오페크 플러스라고 우리가 말하죠. 오늘 화상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증산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현재도 유가 부분은 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회의가 돼서 매월, 매달이죠. 매달 1일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하나 좀 보시면 좋겠는 게 원유 소비량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인도가 1, 2, 3입니다. 그다음에 산유국의 생산의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에 좀 불안 요인이 있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냈죠. 원유 수입 금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펙 국가가 비오펙 국가를 합의해서 러시아를 제외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만일 러시아산에 대한 수입을 받지 않고 있다라면 인도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더욱더 가파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재를 계속 동참하자고 하면서도 인도와 중국은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는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한 오펙과 비회원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에 비춰서 본다면은 증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WTI 유가 흐름인데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 공급적으로 뭐 120불, 130불 얘기하고 전망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리고 증산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130불을 당장의 투기적 거래로 올라왔던 구간에서 넘어가기보다는 약 100불을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요 왼쪽에 보시면 2011년도쯤에 횡보 등락했던 구간에서도 증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유가는 당분간 횡보 등락하고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다. 밴드 범위는 약 90불에서 한 120불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110달러 선까지 올라가니까는 경제는 좀 나쁘겠습니다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있을 거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정제 마진의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정유주죠. 대표적으로 SOE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나온 복합 정제 마진이 올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현재 20달러 수준이에요, 배럴당. 그러니까 이 정제 마진은 평균적으로 우리 알려지는 정유업체들이 한 4에서 5달러 정도면 손익분기 좀 넘어선다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제 마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동률을 높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이 64%가 넘어가 있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익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기에 생산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의 효과에 있어서 SOE를
및 정유주들이 수혜를 받는 건 기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뭐 악재라고 하면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택배, 육상에서는 택배 운송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또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 점이 있어서, 그리고 유류비는 올라갔으나 단가에 대해서 전이를 못하니까 이 물류 담당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230 종목 개최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같이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S-오일이군요. 자, S-오일 진단 부탁드립니다. S-오일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 마진에 따른 이익폭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2분기 및 3분기에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점을 보자. 정제 마진이 상반기에 워낙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좀 둔화되는 과정이 3분기 지나가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익 성장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 회복, 아까 전에 말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하는 과정, 드라이빙 시즌에서,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휴가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여름철에 대한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수요 매출 부분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 벌써 어느덧 6월입니다. 고배당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시기가 또 6월, 7월, 8월 일찌감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올해도 고배당에 대한 성향이 있어서 한 8%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S-오일에 대해서 배당 매력, 또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하는 부분, 정제 마진에 대한 상승폭 지속적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